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방관계법규 기출분석 및 적중문제 이거 같이 갑니다. 법규도 어려웠네요. 예, 어려웠고요. 어렵다는 게 뭐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몇몇 문제만 어려워지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점수들은 좀 떨어지죠. 전체 총평을 하자면은 난이도 조절을 조금 잘 하셨어요. 상위권을 위한 문제, 중위권을 위한 문제, 하위권을 위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배분도 좀 잘 되었고요. 상위권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중위권 문제들이 그러니까 중 정도가 되는 문제, 중상 문제들이 한 10문제 가까이 나오고요. 한 6문제 정도가 이제 하위권 정도의 문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규는 이제 딴 거 없죠. 상위권 문제라고 그러면은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잘 안 나오던 시행 규칙 쪽이나 안 그러면 잘 묻지 않았던 내용을 내면은 어려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조금 지엽적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근데 법규는 그런 말을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엽이라는 말 자체가 해당이 없거든요. 전 범위가 이제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뭘 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특별히 우리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문제가 좋냐 안 좋냐 이런 말 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출에서 여전히 반복되었던 문제가 나오면은 하위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복합 문제죠. 2개 이상의 내용을 묻거나 문장의 해석을 물어보는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런 문제도 한 문제 있었고요. 대부분 이제 중위권 문제들이 좀 많이 있지만은 이번에는 숫자 노름하는 것이 좀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숫자 노름 좀 줄어드는 기본적인 건 나왔고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문제는 공이 5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강의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나 고민을 하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할지 나중에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출제한 문제들이 일단 이때까지 기본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크릿 모의고사까지 오면서 출제했던 문제 그대로를 이제 했을 때 20문제에 있어서는 19문제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제가 나왔던 걸로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억지인데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기출분석까지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너무 흔한 문제죠. 너무 흔한 문제고요. 누구나 맞출 수 있고 누구나 이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게 제가 적중했단 말보다는 이것도 우리가 꼭 보고 왔습니다.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자세히 읽지는 않을게요. 불을 사용하는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불을 사용해서 지켜야 될 사항이고 용접용단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였고요. 예.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5m 있는데 이게 이걸 좀 장난을 좀 쳤어요. 이걸 좀 장난을 쳤는데 반경 5m냐 직경 5m냐. 직경이란 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한글 장난이 아니라 이게 한글 장난이죠. 직경은 사이즈 반지름 얘기합니다. 반경은 이렇게 둘러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반경 5m와 그다음에 반경 10m 이내에 직경은 원래 이런 굵기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굵기를 얘기하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걸로 좀 장난질을 조금 치긴 했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5m, 10m를 그대로 문제를 냈습니다. 동형 모의고사 10회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기구에서 지켜야 될 사항에서 반경 5m, 반경 10m. 문제 똑같죠? 예, 똑같이 문제를 출제를 해 봤었습니다. 자, 2번 문제요.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어려워지면은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누구는 제가 강조한 거죠. 주체.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하느냐 이걸 좀 많이 강조했는데요. 누구는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등등등 가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종합이니까 5년인 거 알겠죠? 5년이고 소방청장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방청장이 5년마다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종합계획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시행계획을 가면은 매년 하는 거고 그건 시도지사로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 동일하게 냈습니다. 똑같죠? 갑자기 함식이 보면 깜짝깜짝 제가 놀랍니다. 어떻게 문제 포인트가 딱딱 맞죠? 그죠? 예. 소방청장은
그대로 됐습니다. 쭉 가서 쪼개겠나? 5년마다, 그죠? 청장 5년마다 1번 똑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안 내도 다 맞추시겠죠? 근데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지? 나랑 생각이 똑같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시크릿 모의고사 마찬가지로 정확히 세부계 각 함씩 물어봤습니다. 출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작년에는 화재 정책 기본계획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올해는 업무 종합계획을 물어보지 않을까. 그거 얘기를 좀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1번에 청장 5년마다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3번. 허허. 이것도 제가 올해 좀 보자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생활안전활동이 나오면은요. 생활안전활동이 아닌 것을 이렇게 고르라면은 소방지원활동에서 꺼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출제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원 글자에 있으면 지원활동, 없으면은 생활안전활동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 글자가 없는 소방지원활동을 집어넣는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입니다. 나머지는 소방 생활안전활동이고요. 그걸 제가 똑같이 이렇게 물어보죠. 단원별 모의고사 기본에서요. 똑같이 이번에 좀 더 어렵게 본 게 생활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생활안전활동입니다. 이게 안전활동이고요. 하는 게 아닌 것은 등등등등 오작동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을 혼돈을 시킬 수 있고 머리를 싸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낼 수 있다고 해서 누누이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절대 안 틀리겠죠? 이렇게 하면은 4번은 뭐 제가 맞췄다고 말하기도 좀 미안한 거 그죠? 다들 아시는 거니까 소방대의 구성원은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이 있기 때문에 정답 너무 쉽게 나와서 니은 니을이 될 거고요. 물론 문제도 이렇게 됩니다. 소방조직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공무원, 의무, 의용소방대원 빼고 자유소방원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맞췄다기보다도 그냥 한 번 더 우리가 문제로 풀어봤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활동의 실시에 필요하고 설치 유지에 관련하는 소방조직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하위권 문제예요. 소화정 급수탑 저수조는 당연히 됐고 4번에 있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맞죠? 예, 이거는 마실 텐데 이건 어차피 소화용수 설비고요. 저도 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죠. 다음 중 소방 시크릿 모의고사 이랍니다.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 이것도 하위권 문제로 소화정 급수탑 저수조 빼고 소화 수조를 저는 썼습니다. 여기서는 소방 용수 설비를 했지만은 저는 소화 수조를 썼고요. 자, 6번도 그래서 기본법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기본법에서 이게 입법에서 예방법에서 시설법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더랬어요. 피난구조 설비로 이건 쉬운 거고요. 피난구조 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대 방열복 그다음에 비상조명 등은 피난구조 설비가 맞는데 시설 시각경보기는 경보 설비죠. 이건 답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류가 다른 하나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물어봤죠. 방화복, 휴대용 비상조명 등 공기업기 인공 다들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피난 기구, 피난 구조 설비 중에서도 마찬가지 인명 구조 기구가 방화복, 공기업기, 인공소생기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저는 좀 물어봤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물론 초시생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기초 문제입니다. 알겠죠? 예. 제가 심화해 낸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갔기 때문에 혼돈을 하면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화해 넣었던 거였고요. 7번이야. 어려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특별 소방 대상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단독경보용이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단독경보용 말고 저는 강조한 게 네 가지였어요. 저는 좀 솔직히 얘기합니다.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자동화재 탐지설비.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올 거다.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쉬운 단독경보용 감지가 나왔네요. 허허. 폭망했죠? 예. 그렇다고 제가 문제를 안 낸 건 아니에요. 근데 심화반에서 우리가 연습 문제로 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잠깐만 보고 다시 풀어낼게요. 얼마의 숙박, 얼마의 유치원, 얼마의 기숙사, 얼마 주주주주 3차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심화반 연습 문제에서 이렇게 냈어요. 심화반 연습 문제 프린트 문제에서 53번이 아파트 등 기숙사, 숙박시설 똑같이 합수사 기숙사 똑같이 이렇게 냈어요. 숫자는 좀 달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를 100점을 맞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특히나 여자 공채는 100점을 받아야만 돼요. 이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심화까지 하셔야 돼요. 이 한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2배의 노력하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정말 안타까운 공부 중에 하나지만은 힘들잖아요. 너무 들어가기 힘드니까. 여자 공채들은 너무 힘들고 학과 특채 알아요. 학과 특채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100점을 받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 아는데 그게 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꼭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문제는 똑같이 숫자만 조금 다르게 나타냈기 때문에 문제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뭐 정답 풀이는 조금 해보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숙박시설.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 해당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얼마나 400 미만입니다. 400 미만. 얘는 400 미만이고요. 400 미만이고요. 기숙사는 1000 미만.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1000 미만이고요. 교육연구시설하고 합숙소도 기숙사가 있는 것은 이건 2000 미만이에요. 2000 미만. 2000 미만. 또 나올까요? 그거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뭐 노래 좀 많이 불러야 되겠네요. 올해는 노래 또 몇 곡 더 만들죠.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올해 데뷔하기 위해서는 노래 2곡을 만들어서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부무 등 이렇게 한 곡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기를 또 한 곡을 만들어서 노래 2곡을 외워서 어떻게든 나오면 재수하고 찍자 그렇게 했는데 안 나와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제가 뭐 신은 아니잖아요.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올해는 뭐 단독 경북뿐만 아니라 소화기나 이런 자질구레한 것도 싸그리 모아가지고 노래 한 곡도 만들겠습니다. 생 라이브로 한번 또 불러드릴게요. 부르니까 이것들이 내가 부르는 거 막 녹음해가지고 듣고 그러던데 좀 쪽팔리긴 해. 어쩔 수는 없죠. 여러분들은 하는 게 좋으니까요. 예. 자, 어쨌든 심화반 연습 문제 53번 동일한 문제가 나왔고 숫자만 다르게 나와져 있는 문제입니다. 단독 경부형 감지기 설치게 될 대상 중에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 자, 8번. 이건 뭐 찍기가 좀 힘들어요. 왜 찍기가 힘드냐면요. 너무 많은 거니까 무엇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되는 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핵심되는 건 뭐냐면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 마약진료소, 한방의원 비슷하게 다들 의료시설처럼 보이지만은 정신에서는 의료가 중요한 용어가 되고요. 노인의료에는 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가 중요한 말이에요. 노인의료라는 건 노인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의료복지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약진료소 있죠. 저 마약진료소도 의료시설이고요. 그래서 한방의원이니까 의원은 안 되죠.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거는 저기에 있는 정신의료기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정도로 보는데요. 그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어차피 다 정답은 니은데 것이고요. 이렇게는 문제 냈죠. 노유자 시설로 대체하겠는데 다음 중에서 노유자 시설이 아닌 것은 그렇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고요. 장애인 의료제에서는 의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정답이 의료라는 거 들어가고요. 정답이 1번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9번 문제요. 저는 이거 맞춘 것도 나름대로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라고 그러면 특급부터 해서 상급까지 있습니다. 보통 특급부터 1급, 2급까지는 외우고 하는데요. 제가 보조자 정도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뭐 두 문자를 따서 기숙에 노숙하면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특정소방에 가서 면적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으니까 아파트는 300세대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인데 이걸 제가 어디다가 문제를 냈었냐면요. 단원별 모여서 기본에서 냈어요. 가등법 시행령상 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하는 거. 300세대 이상 아파트 있고요. 얘를 정답으로 만들었거든요. 얘를 정답으로 만들었는데 연 만 이상이 아니라
15,000 이상의 복합 건축물이 뭐라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 했지만은 그래서 뭐 이거 하나로 만족 못해서 하나 더 냈죠. 예. 아파트 300층에 들어가고 문화집회시설하고 의료시설 중에서 안 되는 걸 찾아라. 그래서 수기의 노숙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야 될 거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었고요. 10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어려운 문제를 보는데 문장을 해석하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국어도 아닌데. 근데 법은 그래요. 법은 주제를 유래 말이 적혀있다 하더라도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일단 봅시다. 증축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을 적용을 어떻게 하냐. 증축을 했어요. 건물 하나 있고요. 이런 거죠. 기본적인 건물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이만큼 더 올린 거예요. 그럼 여기 소방시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넣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만약에 원래는 5층짜리였는데요. 이걸 올려가지고요. 11층을 만들었어요. 고층 빌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만 적용시킬 거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걸 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이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걸 하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런 걸 맞출 수 있다고요. 법 그냥 암기 과목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야 이래 되고 이래 되면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임마.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법 바꾼 거야. 법을 바꾸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근데 주제 하나 더 들어간가 이런 걸 외우는 거야. 선생님 한 50개인데 이걸 어떻게 그 두 문장까지 외워야지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는데 그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취지부터 해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요. 5층짜리 건물을 증축을 해서 11층 만들었으면 11층의 건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다시 소방시설 넣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 이거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해서 증축 전에 소방시설, 증축 전에는 5층짜리 있었던 옛날 기준이거든요. 옛날 기준이고 5년, 10년이 되면 기준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바뀐 거 증축 당시를 봐야죠. 증축 당시. 그래서 문제도 또 왜 틀리냐면 이게 보기에 4번까지 10분의 1번 아닌데? 정답이 4번인데 체크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체크가 잘못됐네요. 4번입니다. 기존 부분, 별표형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소방대상물의 전체에 11층까지의 당시 증축 당시 지금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때 법을 적용시키란 말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만드셨어요.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이거는 잘 만드신 거, 고민 많이 하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냈어요. 이 문제를 안 내진 않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못 만들었어요. 저는 원문을 그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죠. 문제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시행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거. 그렇죠?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 경우 예외적인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제 안에서 답은 나와져 있죠. 자, 11번. 뭐 이거 틀리신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제가 뭐 두 문자 따는 대표적인 또 내용 중에 하나고요. 아까 안전관리보좌조도 수기의 노숙 이랬는데 그 수기가 여자친구 우리의 뭐 대명사입니다. 여자친구의 대명사 수기가 지수기인데 지수기가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뭐 10가지가 있었습니다. 10가지가 우리가 두 문자를 딴 것은 뭐냐면은 문종이 판 유창수 때문에 지수 운다. 여기는 전부 다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수련시설, 그 다음에 지하상가, 숙박시설, 운동시설, 다중영업소 이렇게 돼 있고 그 지수기가 울고 뭐 사기당해서 막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아이 나이 20살 때 이렇게 스프링클러하고 물분무 등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는 연 많은 쓰면서 11층
아파트에서도 쫓겨난다 이랬고, 그래서 얘네들은 저기 얘가 가스비를 1,000원 쓴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이 여기에는 아파트죠. 예, 아파트. 뭐 당연히 이 문제를 냈겠죠. 그렇게 두 문자 외우고 그렇게 했으니까 단문지 냈죠.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공사업자는 완공을 하는데 특수주소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문화집회시설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아파트는 제외한다 나와 있죠. 아파트 제외한다 나와 있습니다. 뭐 많이 냈어요. 시크릿 모의고사도 맞춰내고 아파트 제외한다고 돼 있죠. 예, 그래 보셨습니다.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똑같이 동영모에서 6회에서도 냈고요. 11층 아파트로 이렇게 딱 답을 원하는 것도 이게 아닌 것은 11층 이상의 아파트 이렇게도 냈죠.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2번이요. 공사법에서 감리는 꼭 봐야 될 내용입니다. 단계가 있거든요. 좀 더 어려워질 단계, 조금 더 쉬울 단계, 그런 단계가 있는데 뭐 그냥 무난했다고 보여집니다. 12번은요. 감리할 때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다. 감리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사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공사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해놓고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 공사나 설계도서가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아저씨, 주인 아저씨, 이 아저씨 내 말 안 들어요, 이 잘못했어요 해놓고, 그리고 공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 들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부장 사장에게 찌른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 과정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냈겠죠? 예. 감리업자 할 때 내용을 근데 저는 뭐 심하니까 어렵게 냈습니다. 쭉 나오죠? 이게 뭐 맞지 않을 때는 지체하고요. 안 할 때는 요구를 하고요. 관계인은 소방서장에게 보관의 이유를 해지할 수 없고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13번은 참 잘 나오네요. 뭐 주구장창 나옵니다. 주구장창. 19년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요. 뭐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요. 아버지 BPAU 무 이렇게 하는 거 있었습니다. B자 들어간 거, B자 들어간 거, B자 들어간 거, P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U자 들어간 거, 무자 들어간 거. 이 네 개는 2년. 나머지는 3년.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B에서 조심해서 하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뭐 비상 컨센트만 제외 3년. 뭐 이렇게 강조를 한 적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건 뭐 쉬운 내용 그렇게 보여져요. 예, 3번이고요. 있죠? 예, 비상 컨센트 2년이 아니라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제가 헷갈리거나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내죠. 단원별 모의고사 기초에서 냈습니다. 시크릿 모의고사도 있네요. 똑같이 있습니다. 14번. 저는 이런 것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기분이 조금 좋겠네요.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 거냐면은 웬만하면은 이게 행안부령 대통령이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럼 남 골 때려요. 왜? 그거 안 하면 전부 다 외워야 될 것 같거든요. 도급은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많이 봤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는 해당 시설업자의 도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설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벌금이요.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금액 중에서 하도급을 할 때도 포함하는데요. 지급해야 될 노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고 강조해 있고요.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아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런 게 얼마나 골 때리는데요.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이게 빠졌어. 전부만 아니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전부도 일부를, 전부가 아닌 일부를 한 번만 일부가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시설공사 도급할 때는 행안부령을 정한 바에 따라서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면 이게 눈에 들어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오답을 적을 가능성은 4번이라 봐요. 4번이라고.
이거 4번이 아니거든요.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급과 하도급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하죠. 발주장 공사단은 도급해야 되고요.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거에 똑같이 하고, 도급도 이건 뭐 똑같이 나면 이런 것들 이야기는 같이 나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할 때 항상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게 하죠. 단원별 모의고사 기본에 나오는 겁니다. 15번. 공사업에서 또 골 때리는 얘기죠. 이게 벌칙이 우리가 매번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다음은 최고 좋아요. 근데 그걸 다 못 외우게 했으면은요,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두 가지면 첫 번째, 가장 큰 벌을 기억하세요. 가장 큰 벌. 가장 큰 벌은 공사법에는 3년 3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무등록업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과태료하고 벌금은 구분하세요.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노심초사 이해 만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 졸이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아셔야 되는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1년 1천만 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게 1년 1천만 원이거든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다 외울 수가 없다면 하나만 기억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뭐? 1번이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다. 무등록업자거든요. 3년 3천만 원. 그러면 오히려 답이 쉽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200만 원, 300자 넣으면 진짜 또 골 때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낼 때 이것저것 다 내면은 정말 저도 지저분해질까 싶어서 저는 딱 하나만 내봤었어요. 요것만 주구장창 냈죠. 단원별 모의고사 기초에 보면은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의 벌칙의 기준은 3년 3천만 원 정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시크릿 모의고사 4회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의 벌칙이 똑같죠? 네, 무등록 3년 3천만 원을 답으로 요구한 겁니다. 예, 그래서 딱 하나만 주구장창 갔으면은 오히려 답을 찾기는 쉬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 지금 올해 지금 논란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주장을 해보면 제가 뭐 잘못했다 말한 건 아니고요. 골 때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시행규칙을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좀 중요사항 정도는 좀 보자 이랬는데 사실 이건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놓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시행규칙상 위험물 제조소 등 이동 저장 탱크 저장소를 제외하고요. 설치하는 경보 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원하는 정답은 4번인 걸 인지하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이라는 게 여기는 42조를 말합니다. 42조 경보설비의 기준이요.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서 영별표 1, 이까지는 아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영별표 1이라는 것은 위험물 종류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에는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만 해요. 근데 요 위에 있는 1항에 따라서 쓰는 경보설비는 자동화지 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배경치 이런 걸 포함하고요. 그리고 확성장치를 이렇게까지 또 비상방송설비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내 세부적은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탐, 비상경보, 확성, 방송설비가 없으니까 4번을 답으로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정수량 10배 이상만 취급하고 저장하는 제조소에만 하는 거예요. 그 이하는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억지로 하는 건 지 마음이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경보설비를 밑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이라는 말은 해야만 하느냐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거는 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왜?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나 이것도 안 할래? 이것도 안 할래? 이것도 안 할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치하는 경보설비라는 말은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를 물어보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단수조항이 빠졌어요. 10배 이상의 위험물.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위험물의 정의에서 제조소 등은 세 개를 얘기합니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 단서 조항은 넣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 제조소가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제조소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두 가지 오류가 지금 범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여러 수험생들이 이의 제기를 했겠지만은 뭐 바뀔지 않죠. 그거는 쟤는 뭐 제가 뭐 출제자가 아니고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관계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제 주장은요. 두 가지의 오류가 범해져 있어서 해당 문제는 정답이 없음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가다번호로서는 정답은 4번으로 나왔어요. 4번으로. 뭐 4번의 의도는 알겠다는 거죠. 의도는 아는데 문제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문제를 출제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것이 오류가 된다면은 저는 나온 문제를 모두 다 찍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오류가 된다면은요. 예. 그건 뭐 그냥 농담이고 어쨌든 이게 아마 논란의 불을 좀 지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예. 17번 넘어가죠. 자,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왜 위험물에 벌칙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찍으셔야 돼요. 물론 저는 문제 낸 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디로 갔겠어요. 그게 심화반 연습 문제가죠. 심화반 연습 문제들은요. 진짜로 하는 사람만 했으면은 했으니까 하는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심화반 연습 문제를 계속해서 복습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자 공채 친구들 제 몇몇 보니까 너무 고마운 게 심화반 연습 문제까지 정말 잘 따라붙어가지고 저보고 이제 선생님 그 연습 문제 풀고 있는데 정답이 없어요. 정답 좀 올려주면 안 돼요. 해설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억지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답도 만들어주고 애들이 그걸 복습하는 그런 애들 다 맞추죠.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감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야, 벌칙의 기준은 게 세냐 약하냐 건데 뭐 그룹이 기준이 다른 것은 세 개는 같은 거고 하나는 좀 다를 거 아니야. 하나 좀 약한 거 있건 하나가 아주 센 거 있겠지라고 대충이라도 잡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이 연락 왔을 때는 쌤 저 이거 찍었는데 맞아요. 맞아. 어떻게 찍었어? 대충 보니까 이건 좀 약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요.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 명령을 위반하다 1,500만 원입니다. 변경 허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변경 1,500만 원이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1,500만 원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1,000만 원입니다. 액수 차이는 안 나는데 느낌이 좀 다르죠. 내 명령을 위반한 사람, 허가 안 받은 놈, 중요한 기준 안 따르는데 야 뭐 취급하는데 이 옆에 좀 있어야 되는데 없이 자기 혼자 한 사람 이게 좀 약해 보이죠 약간. 근데 액수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그런 느낌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은 뭐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에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선임하지 않은 사람 위험을 이건 좀 다릅니다. 입법이고요. 변경을 받지 않은 거 중요 기준 안 따른 거 두 개가 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에 4번 문제는 또 나중에 다른 것하고 연결이 좀 되는데요. 18번이요. 저는 이것도 조금 깜짝 놀라긴 했어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가 그대로 나왔네요. 취급수로 하면 지정수량 이상 넘어가서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로 말한다. 정의에서는 무조건 다 대통령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의에서는. 지정수량이라면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에 설치해서 최대안이라고요. 최저라고요. 이거 잘 속는다고요. 속을 수 있다고 언제나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지금 2번이에요. 댓글은 뭐 그냥 다 같으니까. 맞죠? 제조소 등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말한다 돼 있죠. 기가 막힌 게요. 제가 단원별 모의고사 기초문제에서 이거 냈어요. 두 번째 2번 보세요. 지정수량이라면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한 수량에서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에 설치해서 최대 썼죠.
최대가 아니고 최저라고요. 한 번만 냈겠어요? 두 번, 세 번 내죠. 시크릿 모의고사. 지정수량 하고서 이번에는 이제 그대로 최대 또 안 되죠. 쏟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구나. 이걸 애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이걸 잘 보면은 그 사람들 내가 출제자라면 난 이거 내겠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요 진짜 어디 뒷발로 찍힌 게 아니고요. 수없이 문제를 만들 때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서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 게 합당할까? 그럼 얘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려면 이걸 정확하게 할까? 이건 글자 노름이 아니에요. 최대와 최제라는 숫자의 노름이 아니라 제일 작은 양을 정해놔야지. 이거보다 많으면은 야, 너 내 감독 받아야겠다. 내가 너 관리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2배, 3배 지정수량의 배수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는 잘 찍힌 문제가 됩니다. 이건 더 웃겨요. 물론 다들 맞추시겠죠. 근데 제가 의도한 거하고 똑같은 의도가 이거예요. 위험물에 대한 정의인데요. 위험물이라면 뭐 또는 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무엇이 정하는 물품을 한다. 이 뒤에 건 대부분 알아. 대통령령.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가연성, 휘발성, 인화성 이런 말 많이 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보면은 헷갈리기 참 좋아. 근데 정답은 2번이에요. 인화성과 발화성을 고려해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봐요. 똑같죠. 위험물이라면 뭐 또는 무엇의 성질을 가지고 갈로 브랭크가 똑같잖아요. 쓰는 단어 똑같아요. 가연성, 인화성, 발화성, 가연성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애들이 뭘 많이 쓰면 인화성, 가연성 많이 쓰더라고요. 오답 무지하게 나왔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음별 모의고사 기본에서 나왔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봤거든요. 시크릿 모습 또 물어보잖아요. 중요한 또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답이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또 한 번 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내라고. 똑같이 인화성, 가연성,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렇죠?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이 정답이 되는 거 3번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문제가 거의가 아니라 그냥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는. 20번도 웃겨요. 이런 문제는요, 한 번도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에서는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짜나 퇴직한 날짜 신고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다 동일하다. 그래서 문제를 하면 되죠. 정답은 퇴임하고 난 다음에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할 때는 14일이에요. 30일이와 14일이에요. 문제 고대로 되잖아요. 통일문고 13회.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에 대한 선임 돼서 퇴직한 때는 행위가 나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 선임할 때 선임한 날부터 며칠? 14일 이내에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딱 나오잖아요. 그죠? 가끔씩 저도 놀래요. 저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이번 시험은 특히 더 놀랐어요. 도대체 왜 이래? 나 잘못하면 경찰 조사받게 생겼어, 이 사람들아. 아니, 농담입니다. 진짜로 이거 보고도 오지 마시고. 자, 아무런 거 없습니다. 점수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르죠. 제가 말하는 것은요, 제가 출제한 것이 나온다고만 생각하는 것들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오로지 제 연구예요. 이걸 물어보면은 무엇을 할까? 이러면 애들이 어떨까라고 수없이 고민. 아까 말했죠. 아까 소방학 시간에 있구나. 문제 하나를 만들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저 문제 만드는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되면은 병원 실려 가요. 진짜로. 진이 다 빠져가지고요. 머리도 두통도 엄청 생기고요. 근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요. 기본 이론이 강의할 때는 가장 힘들고요. 강의할 때 가장 힘든 게 기본 이론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이 끝나고 문제 풀이할 때 수업 시간은 좀 몸이 편한데요. 그 전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데,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진 문제들을 여러분 정성스럽게만 같이 풀어가시면은 웬만한 문제들은 여러분 다 대부분 다 해결하실 거라 봅니다. 심화 문제까지 다 따라오시면 100점은 충분히 하실 거예요. 남죠. 남으니까 법규도 단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단계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법조문도 읽어야 되고 법 읽는 법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고요. 그런 걸 다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제가 교재가 이제 7월 초 중순 요때 나올 것 같은데요. 가능한 한 좀 늦게 내야지 개정되는 게 다 반영되겠죠.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카페에다가 제가 개정된 법률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얘기를 좀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된 것은 하나도 안 났어요. 전혀 안 났어요. 시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도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 나왔구나. 아까 스프링클러 하나 나왔군요.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소방학교는 공채, 소방관계법규 공채 풀이를 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쉽지는 않았죠? 예, 조정 점수 좀 더 작년보다도 올라갈 것 같고요. 평균 점수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75점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조금 더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위권 문제 말고 중상위권 문제가 늘어나가지고요. 만점 받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만점 받으신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런 것들 마음가짐 잘 가지시고요. 내년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이 악물고 공부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